안녕하세요. 결혼 후 시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되기까지 참 소란스러웠던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는 박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엔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들을 보면 그저 좋겠다. 나도 얼른 내 가정을 꾸려서 저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다정하셨던 부모님 덕에 저 오빤 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죠. 멀리서 볼 땐 대부분 행복해만 보였던 결혼이 막상 제 일이 되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군요. 결혼은 엔딩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모든 시작엔 낯설음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미처 몰랐던 거죠. 제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 어려움의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전 저희 오빠가 결혼한 지 3년 뒤 나이 31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만나온 사람으로 우린 꽤 긴 연애 끝에 웨딩마치를 올렸죠. 전 남편이 다시 없을 정말 좋은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연애 내내 제게 다정했고 늘 절 먼저 배려해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마음 놓았던 것과 달리 우린 매일 마찰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맞벌이임에도 집안일에 무심해도 너무 무심했고 심지어 베란다에서 흡연까지 하더군요.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성격 차이로 인해 우리의 사이는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우린 결혼한 지 고작 2년 만에 갈라서고 말았어요. 남편이 먼저 자긴 결혼이 안 맞는 것 같다며 제게 이혼서를 내밀더라고요. 그뒤 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위로받으며 조금씩 상처를 이겨냈습니다. 저는 꽤 긴 시간 남자를 만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자기 개발을 하며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하고 자전거와 테니스라는 취미도 생겼죠.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다 보니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아 결국 좋은 결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전 나이 40에 드디어 온전히 다시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두 번째 남편이었죠. 저보다 2살 연상이던 새 남편은 저처럼 아이는 없었지만 한 번 실패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도 좋은 사람이라기에 나가본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처음 본 순간 이상하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 사람이 말순 적더라도 진중하고 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지인에게 남편을 소개받을 때 이미 남편이 전처의 바람으로 헤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만남을 시작하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그때 남편은 전처를 험담하기보단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100%의 잘못이라는 게 있기 쉽지 않잖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내 경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3년이라는 짧은 결혼 기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서운하거나 쓸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 물론 바람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이혼한 뒤엔 그냥 적당히 잘 살기 빌어줬어. 세상에 저주에도 모자랄 판에? 한땐 내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준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에게 망하라고 저주하면 그때 내 모든 순간도 죽어버릴 것 같더라. 이미 지난 과거인데 말이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다시 일어서기 쉬워지더라고. 그때 남편이 정말 속 끼고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도 과거의 아픔을 위로받고 저도 남편을 감싸주며 우린 1년의 만남 끝에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또 실패할까 두렵기도 했지만 자신을 믿어달라던 남편의 말을 다시 믿어보기로 했던 거예요. 네가 은영이구나. 아유, 고맙다, 고마워. 하나 있는 아들내미가 제 짝을 만나는 모습을 보고 눈을 감을 수나 있을까 싶어서 내가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새로운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당시 43이던 남편은 늦둥이인 편이었어요. 남편의 위로는 5살 많은 작은 누나, 또 그 위로 3살 많은 큰 누나가 있었죠. 때문에 시아버진 당시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시어머니도 7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 모두 70대 초반이었던 저희 부모님에 비하면 연세가 많으신 편이었어요.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 시아버지 눈물까지 보이며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시더군요. 시집가서 아이들을 낳고 잘 살고 있던 시누이들도 절 많이 반겨주었고요. 그런데 유독 시어머니가 조금 특이하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절 처음 볼 때부터 유난히 위아래로 훑어보고 얼굴도 아주 뚫어지게 보셨거든요. 밥을 먹는 내내 계속 그러시기에 진짜 체하는 줄 알았죠. 어머니, 왜 은영이를 계속 그렇게 쳐다보세요? 먹다 체하겠어요. 왜요? 새 며느리가 그렇게 예쁘세요? 아, 미안하다. 네 말대로 그냥 새 가족이 들어온다니까 감회가 새로워서. 미안하다, 은영아. 얼른 편하게 먹어. 늙으면 눈치가 없어져, 눈치가. 그렇게 좀 특이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상 이상할 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선 드디어 40이 넘은 딸이 새 출발을 하게 됐다며 남편을 크게 환영해 주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감사하게도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너희 신혼집은 어떻게 하려고 하니? 둘 다 모은 돈이 없진 않아서요. 대출 조금 껴서 적당한 아파트 하나 사려고요. 대출? 대출 받으면 아무리 저금리로 받아도 이자가 얼만데. 아까워라. 그러지 말고 너 우리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알지? 전세 주고 있는 거. 거기 계약자가 마침 이번에 집을 샀다고 나간대. 괜히 대출 받지 말고 거기 들어가 살거라. 네 누나들이 서운해할지도 모르니까 당장 그 집을 주겠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거기서 대출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돈을 더 모으면 될 거 아니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흔쾌히 자신들이 전세 주고 있던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내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우린 약간의 내부 리모델링과 새 혼수만 사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기더군요. 이 자식 뭐야? 뭔데 밤 10시에 남의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 뭐? 날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당신 똑바로 말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전 남편에게 크게 오해를 받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상처를 알기에 전 얼른 모든 문자 내역을 보여주며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당신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혼자 해결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실은 회사에 날 짝사랑한다던 이상한 상사가 있었어. 그 상사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회사에 재혼 소식을 알리니까 갑자기 나에 대한 태도가 이상해지는 거야. 전에 나랑 잘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부당함을 지시하고 자꾸만 날 갈구더라고. 그래서 대체 왜 그러나 싶어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막 고백하는 거 있지? 그 상사는 퇴근하는 절 회사 멀찌감치까지 따라 붙잡더니 아주 황당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내가 은영 씨 짝사랑하는 거 정말 몰랐어? 난 은영 씨가 내 마음 눈치채고 있는 줄 알았지. 그냥 우리 둘 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서로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냥 날 가지고 논 거야? 연애한다는 말도 없었잖아.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전 회사 사람들 전부 똑같이 대했는데 혼자 뭘 오해하신 거냐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애한다는 티를 제가 왜 내야 되죠? 이거 놓으세요. 전 하늘에 맹세코 아무것도 몰랐고 그 상사를 마음에 둔 적도 없었어요. 조그만 수가 틀리면 만만한 신입 직원들부터 들들 볶고 보는 사람이었기에 솔직히 호감을 갖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사회생활이니 적당히 웃으며 잘 지냈던 것뿐인데 갑자기 저러니 너무 황당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 뒤 그 상사가 절 또 따라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지만 대신 회사에서 절 업무로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가족끼리 조촐한 재혼식을 올리고 짧은 신혼여행을 가느라 휴가 신청했을 때
별의별 핑계를 대며 승인도 안 해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기어코 제게 그 밤에 저딴 문자까지 보내 제가 큰 오해를 받을 뻔했던 겁니다. 그걸 왜 나한테 여태 말을 안 했어? 그냥 걱정 끼치기 싫었어. 회사에서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회사에라도 얘기하지. 당연히 최소 징계감 아니야? 나름대로 회사 창업할 때부터 있던 사람이라 혹시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리고 알잖아. 아무리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상사를 내부 고발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다들 날 피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고. 우리 회사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많기도 해서 혹시나 한 거야. 괜히 남편을 걱정시킨 것 같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남편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더라고요. 당신 요즘에도 계속 그 상사가 못 살게 군다고 했지? 나 솔직히 너무 화나고 싫어. 당신 꼭 그 회사여만 하는 거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회사 가면 안 돼? 그만두라고? 솔직히 나도 마음 같았으면 바로 사표 던졌지. 근데 결혼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면 언제 재취업될지도 모르는데 당신한테 미안하잖아. 아니야. 나한테 미안하면 내일 바로 가서 사표 내. 그리고 그 인간 무조건 인사팀에 제보해. 난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회사 다니는 거 더는 못 보겠어. 그런 남편의 말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전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인간의 행태를 인사팀에 고발했어요. 그 상사는 인사팀에서 징계를 받았고 앙심을 품은 채 제게 또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전 더는 참지 않고 그 인간을 경찰에 신고까지 해버렸죠. 그로 인해 그 인간은 나중에 소액이나마 벌금형 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군요.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퇴사한 지 며칠 뒤 어느 날, 전 청소기를 돌리고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기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절 비집고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너 집에 혼자 있으면 무료하지 않을까 싶어서 12시니까 같이 점심이나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왔다. 네 시아버진 같이 가자니까 자기 노인정이 더 재밌다면서 안 오겠다고 하더라. 나한테도 갑자기 찾아가면 며느리가 불편해한다며 가지 말라는데 가족끼리 뭐가 불편하니? 안 그러냐? 근데 너 뭐 하고 있었니? 청소기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 뭐 찾으세요? 아유, 아니. 그냥 결혼하고 집을 잘 꾸미고 사나, 어떻게 하고 사나 궁금해서 본 거다. 아유, 또 깔끔하게 정리해놨네. 시어머니는 오시자마자 메고 오신 가방도 내려놓지 않으시곤 집안 이것저것을 둘러보시더라고요. 심지어 붙박이장도 열어보시고 베란다와 세탁실까지 전부 살펴보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우선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하셨으니 급하게 찌개와 계란말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저 혼자선 대충 때우고 남편이 있는 저녁에 좀 차려 먹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네요. 미리 말하고 오셨으면 장이라도 봐놨을 텐데 다음엔 연락 주고 오세요, 어머님. 제가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다음엔 꼭 연락을 주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만 강조하며 그날은 시어머니를 잘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냥 정말 제가 보고 싶어서 오신 건가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차를 드시고 나서도 가실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까지 보고 가시려나 싶어 드시고 싶은 저녁 메뉴를 여쭤봤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냥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에 오기 직전인 7시가 거의 다 돼서야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어머님. 됐다. 걷고 버스 타고 다 해서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뭘. 어쨌든 그날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좋게 생각했네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어머니가 당신이 되게 마음에 드셨나?
원래 연락 없이 자식 집 방문하고 그런 분 아닌데 하며 제게 고맙다고 말했죠. 그렇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건만 그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섬하게 불과했더군요. 어? 어머님 또 오셨어요? 어제 네가 차려준 밥이 맛있더구나. 아휴, 노인정 밥은 맛이 없어. 그리고 여기 채광이 좋아서 그런가. 난 노인정보다 여기가 더 좋다. 왜? 너 불편하니?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똑같이 12시쯤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또 아무런 연락도 없이요. 전날 분명히 제가 연락을 먼저 주십사 부탁했건만 그때부터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도 집에 오시자마자 온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시더라고요. 전 조금 불편해진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제도 그렇고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자꾸 베란다에 화장실에 세탁실까지 다 열어보세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는데 살림은 깔끔하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는 거지. 막말로 여긴 나랑 우리 남편 집이기도 한데 내가 그 정도도 못 둘러보니? 그래, 너 오늘 점심은 뭐 먹니? 어제처럼 찌개 같은 거 끓이지 말고 남은 반찬 있으면 밥이랑 싹싹 같이 비벼 먹자. 전 우선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밥을 먹은 뒤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며 집안일이며 하루 계획이 있는데 연락 없이 이렇게 오시면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저 옷도 너무 편하게 입고 있었는데 어머님 오셔서 어제도 오늘도 급하게 갈아입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근데 설마 내일 또 오실 거예요? 아유, 안 온다. 주말인데 너도 동재랑 좋은 시간 보내야지. 알겠다. 내가 앞으로는 신경 쓰마. 그래도 말이 통하는 분이다 싶더라고요. 그날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기 전까지 저와 수다를 떨다 가셨어요. 그런데 전날과 달리 시어머니는 자꾸 절 캐보듯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넌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딜 나왔니? 요즘 학교는 대부분 우리 때랑 다르게 공학이지? 대학은? 그래, 친구들은 많어? 중학교는 공학이었는데 그 뒤엔 여고 나왔어요. 대학은 공대를 나왔고요. 친구들은 그럭저럭 몇 명 있는 편이에요. 너 자전거랑 테니스인가 모시기도 한다며? 요즘엔 그런 것도 혼자 안 하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한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거 하니? 아니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자전거는 혼자 타고요. 테니스는 스포츠센터에서 배웠는데 그것도 요즘엔 잘 안 쳐요. 전 누구랑 같이 하는 것보단 혼자 하는 운동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서요. 그냥 저에 대해 궁금하신가 싶었습니다. 그날 또 시어머니가 오신 일로 남편은 제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주말인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엔 시어머니가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월요일이 되자마자 시어머니가 또 연락도 없이 같은 시간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네?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아유, 그냥 노인정에 있자니 거긴 노인네들은 너무 따분해서 말이야. 너랑 얘기하는 게 훨씬 즐거워서 또 오게 됐지 뭐니. 그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 제 모습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 그날도 집안을 이곳저곳 살펴보셨어요. 그런 시어머니 행동은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똑같았죠. 어머님, 진짜 제 말 무시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자꾸 오세요? 그리고 왜 집안을 또 자꾸 둘러보시냐고요? 말했잖아. 난 노인정보다 여기가 좋다니까. 그리고 살림이라는 게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데 네가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게 뭐가 문제니? 이것 봐라. 아유, 여기 먼지가. 세제들도 이렇게 좀 가지런히 놓고 해야지 원. 눈에 마음에 안 차는 게 한두 가지 보이는 게 아니니 내가 계속 안 살펴보고 쓰겠어? 요 며칠은 내가 그래도 너 불편할까 봐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너 배워야 할 살림이 많어. 내가 당분간 계속 올 테니까 나한테 살림 좀 배워. 와, 진짜 환장할 것 같더군요.
시어머니는 이제 매일같이 오며 살림 참견을 하고 절 아주 들들 볶았어요. 제가 대놓고 싫다, 오시지 말라고 화를 내면 살림살이를 가지고 마구 트집을 잡으시며 네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시애미로서 어떻게 모른 척을 해? 그 피해를 우리 아들이 보고 있는데 하고 소리치셨고요. 또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기 직전까지 절대 집에 가지 않고 절 붙잡아두며 이런 말들을 늘어놓기도 하셨어요. 솔직히 밖에 나가면 우리 동재 같은 남자 또 없다 너. 넌 행운인 줄 알아. 전 며느리 그 망할 것은 지복을 지발로 찬 거야. 그 요망한 기집애 내가 걔를 너무 오냐오냐 해준 게 문제였어. 내가 남의 집 딸이라고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아주 떠받들어주면서 잘해줬더니만 그것이 우리 집안 우습게 알고 우리 아들을 배신한 거야. 내가 진즉 이렇게 집도 찾아와 살림도 참견하고 그랬어야 걔가 시댁이 무서운 줄 알았을 텐데 말이야. 예,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니? 말도 못한다 말도 못해. 어떤 여자엔 우리 아들이 자기를 찾다면서 우리 집 앞까지 찾아 엉엉 울고 그랬어. 애가 외모야 평범하다지만 워낙 됨됨이가 바르지 않니? 우리 아들이 집에서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며 엄청 도와주지? 너 직장 그만두고 나서도? 걘 원래 집에서도 그랬어 얘.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재혼한 걸 복으로 알고 네가 잘해야 돼. 알았어?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아도 진절머리가 나서 방으로 들어와 버려도 시어머니는 아예 절 따라다니며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들어보니 전 며느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걸 왜 엄한 저에게 이런답니까? 물론 저도 별짓 다 해봤죠. 당연히 남편에게도 말도 해봤고요. 우리 어머니 진짜 왜 그러시지? 내가 못 그러시게 따끔하게 말씀드릴게. 어머니, 전데요. 왜 자꾸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찾아오세요? 저희 집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이직 준비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프라이버시는 존중해 주셔야죠. 내가 뭐 못 갈 때 갔니? 왜? 걔가 나오지 말라고 하라고 너한테 말하디? 이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서 가는 거야. 걔 보니까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를 말리신 것 같은데 무작정 저희 집으로 가버린 시어머니를 막기가 쉽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미안하다 아가. 그 여편 내가 진짜 왜 그러는지. 치매가 온 건가. 내가 전에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제 나보다 그 여편 내가 기운이 더 좋아. 이건 초장에 잡아야지 아니면 평생 고생하거나 또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고 문을 두드리고 남편에게 전화하고 정말 난리법석을 피우셨답니다. 너 안에 있지? 왜 문을 안 열어? 당장 내가 사람 불러 문 따랴? 내 집이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어. 결국 경비실에서 민원까지 들어오기도 했고 정말 열쇠공이라도 부르실까봐 한운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또 전 아예 밖으로 나가 있기도 했는데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본적인 해결법은 되지 못하더라고요. 전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를 보면 정색부터 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지른 적도 있었죠. 제발 그만 좀 오세요. 제 살림이 뭐가 어때서요. 물론 어머님 눈에 안 차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서서히 늘어가면 되는 거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저희 집에 집착하시는데요? 진짜 겨우 재혼한 아들 다시 이혼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네? 남편이 그렇게 잘났다. 전 며느리가 아주 나쁜 삐리리였다는 얘기 왜 자꾸 하세요? 듣기 싫어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가 불리해지면 입을 아예 꾹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또 소파 밑이 지저분하네 어쩌네 하며 다른 얘기로 말을 돌렸고요. 남편이 아예 시댁까지 쫓아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기도 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는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네가 걱정돼서 며느리 교육 좀 시켜주려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응? 어떻게 엄마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그렇게 거의 한 달이란 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제 피를 말렸습니다. 결국 전 친정엄마에게까지 하소연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엄마가 제게 이런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에휴, 유독 은영이 네가 결혼만 하면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다고 딸 자식을 또 이혼시킬 수도 없고. 은영아, 그럼 이 엄마가 한번 도와줘 볼까? 엄마도 맨날 너희 집에 가서 임서방한테 똑같이 해주마. 거울 치료라고? 그럼 안 사돈도 뭐 느끼는 게 있지 않겠어? 엄만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남편도 무슨 수든 써보자는 마음으로 엄마께 결국 죄송한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엄만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가 그랬듯 12시마다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가 도착하자마자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셨죠. 안녕하세요, 안사돈. 오랜만이시네요. 아, 예.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안사돈께서 매일 여기로 오신다길래 저도 한번 와봤어요. 전 저희 딸하고 사이 불편할까봐 신혼집에 찾아올 엄두도 못 냈었는데 안사돈이 그러신다고 하니 저도 못 갈 거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딸도 딸이지만 사이를 어려워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안사돈이 이렇게 며느리 어려워하지 않으시니 저도 뭐 임서방 어려워할 게 있나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굳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가 계셔서인지 집안을 또 구석구석 둘러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밥 먹는 내내 엄마 남편에 대한 흠을 잡으셨어요. 아유, 근데 엄만 좀 그렇다. 너보다 나이도 많고 남자인 임서방이 그 나이까지 서울에 집 하나 살 돈도 못 모았다니? 그래서 이렇게 사돈 어른들 노후자금인 이 아파트에서 신세 지고 있는 거잖아. 내가 다 죄송하다 얘. 아니 한사돈, 말씀이 좀 그러십니다. 우리 동재가 군대까지 다녀온 거 치면 사회생활한 시간은 새아가랑 비슷할 텐데 요즘 남자 여자가 어디 있나요? 지금 우리 아들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흠잡으시는 겁니까?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아쉽다 그거죠. 안사돈도 늘 저희 딸 면전에 대고 살림을 못 배웠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겠다. 그러신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아쉬운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생각해보면 저희 딸도 잠깐 쉬는 거지. 다시 일하러 나가랜데 왜 저희 딸한테만 살림을 가르친다고 하시나요? 아드님한테도 가르치셔야죠. 요즘엔 안사돈 말대로 남자 여자가 없는데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꼈는지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허둥지둥 돌아가셨고요. 하지만 다음날 자신보다 먼저 엄마가 또 집에 와 있는 걸 보고 전날보다 훨씬 표정이 일그러지셨습니다. 또 와 계셨어요? 오셨어요, 사돈? 사돈께서도 매일 오신다면서요. 남편은 철물점 장사한다고 나가서 저 혼자 맨날 집에서 심심했는데 저도 못 올 거 없죠 뭐. 하물며 저한텐 딸인데 딸이랑 수다 떠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날 엄만 새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 일부 깨져있던 베란다 바닥 타일과 느슨해진 신발장 경첩을 보며 또 남편의 흠을 잡으셨죠. 임서방이 이 집 리모델링 하는 거 다 도맡았다고 하지 않았니? 필요한 데만 군데군데 손봤다고 해서 어련히 잘했거니 했는데 이런 건 제대로 안 보고 뭐 했다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네가 살림을 하는 것처럼 임서방 굵직굵직한 일을 잘 봐줘야 집이 잘 돌아가는 법인데 엄마가 기다렸다가 임서방한테 잔소리 한번 해야 되겠다. 아니 이보세요 안사돈. 애초에 저랑 남편이 이 집에서 살라고 해줘서 애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건데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까지 한다고 하세요? 지금 저 무시하는 겁니까? 부모가 버젓이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아들 흠을 잡으세요? 안사돈께서 매일 이 집에 찾아와 저희 딸 살림에 대해 흠을 잡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금 못 나져서 임서방이 마냥 곱게나 안 보입니다. 제가 이따 잔소리하는 모습 보기 싫으시면 뭐 일찌감치 가시던가요. 어제처럼요. 제가 안 볼 때 안사돈께서도 저희 딸을 못살게 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집을 제공해 주신 건 감사할 일이지만 정말 저희 딸이 지금 편해 보이세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애들이 지금 차라리 멀리 이사할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평소와 달리 이번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만 뱁새 눈이 되던 시어머니 못 본 척하며 식사하는 내내 남편에게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네 말일세. 가장으로서 집에 좀 더 신경을 쓰지 그러나 신발장 삐걱거리고 하는 건 누가 보기 전에 미리미리 고쳐놔야지. 현관 기운이 안 좋으면 집에도 좋은 기운이 못 들어오는 거야. 우리 은영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아나? 자네가 해야지.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야. 우리 은영이가 얼마나 착한지 알지? 어찌나 야무지고 똑똑한지 공대 다닐 때 웬만한 남자애들을 다 제치기도 했어. 인긴 또 얼마나 많았다고. 왜 우리 은영이한테 집착하던 그 이상한 남자도 이번에 있었다며? 그것만 봐도 우리 은영이를 남 몰래 짝사랑하던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겠지? 집사람 너무 멋진 거 저도 잘 알죠. 야무지고 똑똑하고. 그래, 전 사위였던 그놈이 우리 은영이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었어. 잘도 못해줄 거면서. 나쁜 놈. 그래도 그 덕에 자네가 우리 딸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운 좋은 줄 알고 우리 딸한테 잘하게. 알았나? 맨날 하늘에 대고 감사하란 말이야. 아니, 안 싸둔. 그럼 우리 동재 뭐 어디가 모자라답니까? 왜 우리 동재가 하늘에 대고까지 감사를 해요? 물론 임서방도 좋은 사람이지만 부모인 제 눈엔 저희 딸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안사돈도 그래서 맨날 저희 딸한테 전 며느리 욕하면서 은근슬쩍 눈치 보게 하고 임서방 만난 걸 고마워할 줄 알라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안사돈,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살림 좀 참견도 하고 남편을 잘 모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지금 저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새아가, 너 네 엄마랑 짜고 치고 있는 거니? 짜고 친다기보단 어머님이 계속 오시니까 저희 엄마도 편하게 저보러 매일 오시는 거죠. 왜 어머님은 되고 저희 엄마는 안 되나요? 그리고 제 눈엔 어머님이 하셨던 그대로 저희 엄마도 똑같이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그런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머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발 역지사지가 되어보시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또한 옆에서 제 생각도 같아요, 어머니 하고 맞장구 쳤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입을 꾹 다물더니 집에 그냥 돌아가 버리시더군요. 이후에도 거의 2주 동안 두 분의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이제 두 분은 아예 남편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8시, 9시가 넘어서야 가셨어요. 임서방, 우리 은영이가 고무장갑 끼지 않나? 우리 딸이 음식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자네가 설거지라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설거지 잘했네 이따 검사도 할 거야. 임서방, 여기 고춧가루 묻었잖나. 아유, 칠치지 못하게. 내가 설거지부터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겠어. 아니, 한사돈, 왜 자꾸 저희 아들만 쥐잡듯이 잡아요? 쥐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매일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도 늘질 않으니 제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딸이 고생할까 봐요. 엄만 시어머니가 제게 그랬듯 남편에게 제 전 남편에 대한 욕을 하며 저에게 잘해야 한다, 너는 복받은 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귀에 아주 못이 박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제게 그랬듯 하나부터 10까지 다 엉망이라며 쉴 새 없이 잔소리를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말대꾸도 하지 않고 내내하는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셨죠. 또 언제 한 번은 엄마가 아예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저희 집 양반이 하루 정도는 저 없어도 잘 챙겨 먹을 테니 오랜만에 딸 집에서 자보렵니다. 임서방, 내일은 주말이니까 자네가 아침이랑 점심도 차려주겠나? 내가 우리 사위 음식 솜씨 좀 볼까? 아니, 이봐요, 안싸돈. 일하느라 평일 내내 고생한 우리 아들한테
밥을 얻어먹으시겠다니요. 안사돈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점심부터 저녁까지 우리 딸에게 다 대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 사위한테 밥 몇 끼도 못 얻어먹어요. 그럼 저도 자고 가겠습니다. 그 밥 제가 해드리지요. 통제야, 넌 내일 쉬거라. 어머, 정말요? 아이, 저야 좋죠. 은영아, 너도 내일 오랜만에 편하게 밥하지 말고 시어머니 밥 같이 얻어먹자꾸나. 다음날 시어머니는 시근덕대며 혼자 아침부터 점심까지 다 차리시더군요. 남편도 저도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목적을 알았기에 돕지 않고 가만히 있었고요. 엄마는 음식을 하는 시어머니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아유, 그렇게 우악스럽게 재료 씻으시니까 사방에 물이 다 튀죠. 이 고춧가루 잔뜩 흘린 건 또 뭡니까? 아유, 저희 딸한테 살림 가르치실 거라더니 제가 보기엔 저희 딸 손이 더 야무질 것 같은데요. 결국 그날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인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 정말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됐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집에 말도 없이 와서 새아가 힘들게도 안 하고 트집도 안 잡고 우리 아들한테 고마워해라 어찌라는 말도 안 하겠습니다. 정말요? 예, 그렇다고요. 근데 정말 해대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안사돈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절 이렇게 들들 볶으세요? 그 어렵다는 사돈 이렇게 이겨먹으시니까 이제 신나십니까? 예. 시어머니는 울분을 토해내며 저희 엄마에게 완전 백기를 드시더군요. 계속 시어머니를 살살 약 올리듯 웃고 계시던 엄만 그제야 표정을 진지하게 굳히곤 대답하셨어요. 저라고 뭐 신나겠습니까? 이 나이 먹고 이런 유치한 짓 하는 거 저도 고역이었네요. 오죽했으면 제가 이랬겠습니까? 우리 애들 둘 다 재혼이잖아요. 그럼 더더욱 부모로서 애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줘야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대로 가다간 애들이 또 잘못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말씀해보세요. 대체 우리 딸한테 왜 그러셨습니까? 처음부터 저희 애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럼 애초에 반대를 하시지. 사람 노이로제 걸리게 이게 뭡니까? 예? 아니,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그래요, 어머니.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대체 왜 이러신 거예요? 엄마 남편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대더군요. 그러더니 가방을 챙겨 나가버리시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지 않으셨죠. 이제 드디어 끝인가? 근데 좀 찜찜하다. 어머님 전엔 정말 이런 적 없으셨어? 그럼 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던 거지? 정말 내가 살림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도 잘 모르신다고 하고 나도 영문을 모르겠어. 아무튼 장모님께 너무 면목이 없다. 내가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말이야.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저희 집에 잠시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희 엄마도 집으로 좀 모실 수 있냐고 물으시기에 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대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저 엄마를 불러 모으셨나 싶었죠.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자신이 그랬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진즉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내 스스로가 너무 못나게 느껴져서 창피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제야 내 못난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 안사돈, 실은요. 제가 전 며느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좀 걸렸습니다. 노이로제요? 예, 저희 아들이 입이 워낙 무거운 애라 걔가 어떻게 바람을 피웠는지 말 안 했을 거예요. 걔는 결혼하고 애를 갖겠다면서 바로 일을 그만뒀었는데요. 애는 안 생기는데도 자꾸 집안일이고 뭐고 하나도 안 하고 놀기만 하더라고요. 집에서 배달시켜 먹고 TV만 보면서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한번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아들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죠.
내 자식이었으면 야단이라도 쳤을 텐데 남의 집 귀한 딸에게 그럼 쓰나 싶어서 그냥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해줬더니 그것이 정말 우리 아들도 우리 집도 다 우습게 봤나 보더라고요. 대담하게도 그게 우리 아들이 출근한 사이 맨날 남자 집으로 불러들였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 셋을 바꿔가면서요. 제가 며느리랑 통화를 하다가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길래 그때 이상한 걸 눈치챘었거든요. 그 뒤로 우리 아들이 몰래 숨어서 그 기집애 만행을 알아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전 며느리의 바람을 처음으로 눈치챈 사람이었더군요. 그리고 그 일은 시어머니에게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합니다.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죠. 특히 착한 동재가 그걸 알면 엄마 걱정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도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잊으려고 했는데 새 며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남편도 몰래 관상책을 사다가 좀 봤었어요. 관상을 보면 그래도 사람을 좀 알 수 있다길래요. 처음 새아가가 집에 인사 왔던 날 대놓고 그 앞에서 관상책은 못 들여다보고 어떻게든 얼굴을 기억해내려고 애를 썼죠. 그럼 그날 절 뚫어지게 쳐다보셨던 게 나중에 관상책을 보시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 근데 그날 관상책을 보니까 너한테 도화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내심 불안했었다. 그 와중에 네가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하니까 더 전 며느리 생각이 나는 거야. 물론 널 무조건 의심한 건 아니다. 다만 가만히 있자니 너무 불안해서 자꾸만 너희 집에 갔던 거야. 연락을 안 하고 불시에 가야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매일같이 가야 네가 나쁜 생각을 못할 거라고 믿었고. 그럼 제 살림 트집을 왜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진짜 그건 그거대로 마음에 안 드셔서요? 그건 그런 게 아니야. 근데 계속 네가 왜 집을 뒤지냐, 왜 자꾸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냥 꺼낼 말이 살림 얘기밖에 없더구나. 나도 돌이켜보면 내가 뭐에 씌었던 것 같아. 늙어서 추태를 부렸어. 분명 넌 그런 애가 아닌 거 아는데 사람 의심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구나. 미안하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안 사돈, 제가 못난 시엠이었습니다. 안 사돈 게 그런 못할 복수까지 시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제게 시집살이 시키시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춰둔 아픔이 있으실 줄은, 그리고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이번엔 저희 엄마가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시는 거예요. 에휴, 그런 고민이 있으면 솔직하게 자식들한테 털어놓지 그러셨어요. 혼자 속으로 삭히면 우리 나이엔 병납니다. 늙어서 판단도 흐려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 노이로제는 없어도 내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되는 그 마음은 잘 압니다. 에휴, 나이가 먹으면 눈물이 많아져요. 안사돈이 오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잖아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저도 생각해보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사돈.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이제라도 애들끼리만 잘 살 수 있도록 잘 지켜봐줘요, 안사돈. 임서방이 잘 살아야 안사돈 마음에 남은 노이로제도 진정으로 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야죠. 새아가, 나 이젠 정말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다. 그러니 나로 인해 혹시라도 우리 아들을 미워하지 말아다오. 양가 어머님 그렇게 극적인 화해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저도 제게 계속 사과하시던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죠.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제가 미워하겠어요.
저도 어머님을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어머님, 전 정말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저랑 전문가한테 관상도 직접 보러 가보실래요? 아휴, 창피하게 왜 그러니? 됐다. 어머님, 앞으로 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땐 그냥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안 하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잖아요. 어머님, 우리 앞으로는 진짜로 잘 지내봐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시어머니 집 방문 소동은 평화롭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은 그날 바로 시댁에 달려갔다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내 이혼이 어머니께 그렇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을 줄은. 내가 죄인이야. 어머니께도 당신한테도 다 미안해, 여보. 나중에 저희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고 안 사실인데요. 그로부터 이틀 뒤쯤 엄마 시어머니 따로 만나 막걸리까지 한잔 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화해라는 자리를 마련하셨다나요? 그리고선 두 분이 같이 노래방까지 다녀오셨다는데 엄마가 보내주신 셀카를 보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취하셨는지 시어머니 머리에 두루마리 휴지가 머리띠처럼 걸려 있었거든요. 너희 시어머니 노래 잘하시더라. 그날 우리 완전히 배푸됐다니까. 서로 취해선 언니 아우님 막 그랬다니까. 역시 사람은 한 번 다투면 오히려 더 사이가 돈독해지는 게 맞나 봐. 그렇게 큰 소동이 지나간 뒤 지금은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지금 재취업을 해 다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는 이제 더는 저희 집에서 만남을 가지실 일이 없어요. 왜냐면 사이가 빠르게 가까워진 두 분은 저나 남편이 없어도 밖에서 따로 만남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들어보니 요즘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무조건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안사돈이랑 내가 대화가 잘 맞아. 솔직히 네 큰이분 좀 깍쟁이잖니? 근데 네 시어머니는 알고 보면 속독이고 수도분하시더라. 인생 늙음하게 좋은 언니 한 명 만난 거지 뭐. 예, 아가, 안사돈 왜 이렇게 웃기시니? 재미없는 이 시아버지보다 안사돈 만나는 게 훨씬 재밌더구나. 어쩐지 네가 성격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니까. 양가 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서로를 그렇게 많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와 저희 친정아빠는 조금 삐지기도 하셨는데요. 겸사겸사 두 분도 친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에 얼마 전엔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까지 다녀왔답니다. 그때도 두 분이서 얼마나 팔짱을 끼고 다니시던지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때 아빠와 시아버지께서도 대화를 많이 나누며 많이 가까워지셨죠. 근데 너희 아이 생각은 없니? 있긴 한데요. 나이가 있어서 시험관 준비해보려고요. 남편과 전 더 늦기 전에 슬슬 아이 계획도 가지려고 합니다. 다행히 출산휴가도 육아휴직도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회사에 들어왔거든요. 제 나이가 있어 걱정이긴 하지만 요즘엔 40대 출산하는 산모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저도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면 양가 부모님이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부디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신 시부모님도 손주가 태어나고 그 손주가 학교에 들어가고 어른이 되는 것까지 보실 수 있도록 오래도록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남편도 친정오빠 시누이들과 합심해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던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 갑작스럽게 가족이 되고 부딪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 같습니다. 실패했던 첫 결혼과 너무도 행복한 지금의 두 번째 결혼을 겪으며 깨달은 건 결혼 후 진짜 가족이 되는 과정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몰랐던 부분을 이해하며 맞춰가야 하지만 그건 아내와 시가 식구들, 남편과 처가 식구들과의 관계에도 모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큰 잡음 없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맞춰가긴 힘들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모두 각양각색이니까요. 서로를 너무 모르기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많이 부딪히며 오해가 쌓이고 악감정이 피어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갈등의 해결법 중 가장 좋은 건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해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관계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저희 집처럼 행복한 결말을 맞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쉽지 않은 가족이 되는 일, 그 어려운 일을 조금은 삐걱댔던 저희 집과 달리 여러분께선 보다 현명하고 완만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넘실대는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제 사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